함수는 너무 어렵더라. 도형은 너무 싫더라. 요런 얘기들 합니다. 나는 그냥 이 단원 공부할래. 나는 이 단원이 재밌더라. 난 그냥 싫어 이거 안 해.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강사 윤성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 드렸던 거랑은 약간 결이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자, 저는 아무래도 수능 수학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인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주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은 항상 이제 고3 그리고 수험생들 이제 그런 쪽을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거고요. 그전에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이제 막바지에 고3 그리고 수험생 때 이르러서 안 무너지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내려가서 중학교에서 차이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거부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3 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기서 다 융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도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중학교 수학의 큰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중학교 수학의 전체 단원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포인터를 켰고요. 자, 일단 중등 수학 전체를 쭉 다 나열을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와, 뭐가 엄청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막 소인수, 유리수, 방정식, 비례, 막 도형, 통계, 뭐 2학년 넘어갔더니 또 부등식, 방정식, 함수, 삼각형, 사각형, 확률, 제곱근 실수, 막 3학년 때 뭐 삼각형, 원, 통계 막 이렇게까지 가네요. 자, 솔직히 저기까지 딱 보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드시는 생각은 이거 하나입니다. 저 많은 단원을 쭉 나열된 걸 보시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자, 이게 정상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어디는 괜찮더라. 나는 뭐가 어렵더라. 보통 다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함수는 너무 어렵더라. 도형은 너무 싫더라. 요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딱 했을 때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몇 학년 몇 학기는 좀 안 돼 있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못 했었을 때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긴 할 텐데 그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과 체계를요. 학년별로 딱 구별해서 학년별로가 다 다른 거구나. 이렇게 다 따로 노는구나. 이렇게가 딱 생각이 드십니다. 아 사실은 교육 과정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수학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갈고 닦이면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현행 교과 체계인데요.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 단락단락 따로 논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여드렸지만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원들을 다 이야기를 해봤자 이거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긴 건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수학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크게 순수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체계부터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의 큰 분류, 그러니까 순수 수학의 큰 분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대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식을 연산하는 겁니다. 기하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하학은 도형을 분석하는 거예요. 논리학도 있습니다. 논리학은 참하고 거짓을 판명하는 이야기고요. 해석학이라고 있는데요. 진짜 이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끔찍한 얘기거든요. 해석학 정말 어려운데 이게 함수를 분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산수학이라고 좀 특이한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게 디스크리트 넘버라고 불리고요. 요게 하나씩 세는 게 가능한 수들을 분석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녀석들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확률, 통계 이런 게 되죠. 자, 이렇게 크게 중고등학교 순수 수학에서는 5가지 과목을 다 배워야 돼요.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학을 잘 배운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섞이는 거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냐? 또 다시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현실적으로 비중을 가장 크게 두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를 쭉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현실적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현실적으로 수학이라고 불릴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수학이랑 해석학이에요.
아. 자, 대수학이랑 해석학이 이게 사실 뭐냐면요. 대수학은 이건 숫자를 연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석학은 함수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요쪽에 더 집중을 해요. 대수학을 더 많이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해석학 위주로 미적분을 더 많이 배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대수학이랑 해석학이 가장 많이 계산을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대수학이고 하나는 해석학입니다. 그러면 해석학 자체는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훨씬 많이 배우는 거고요. 대수학을 중학교 때 훨씬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기하학도 있고요. 논리학도 있고요. 이산수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많이 헝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놓치지 않으면서도 메인이 대수학이 되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게 현행 교과 책입니다. 그래서 대수학을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논리학이랑 이산수학이랑 뭐 이런 게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를 들어가게 만드는 게 전체적인 교육 과정의 목표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게 대수학이고 어떤 게 논리학이고 이런 거 관심이 없고요. 그냥 학기별로 단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 무슨 단원 싫어. 나 뭐 싫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가 융합을 하는 건데 그 융합도 어떤 큰 틀이 있을 거잖아요. 그 틀 안에서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 틀은 전혀 안 잡히고 나는 그냥 이 단원 공부할래? 나는 이 단원이 재밌더라? 난 그게 싫어 이거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융합이 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 체계 자체는 저렇게가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럼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도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원래 원칙이 그거니까 배우는 사람도 그거에 맞게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교육의 원칙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수학 교육,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수학을 배우는 과정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호와 표현들에 친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기호가 있고 무슨 표현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요. 그걸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 기호와 연산을 다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하는 단계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 놓고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겠죠. 다른 내용들이랑 융합하는 단계까지를 거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학생분들이 요게 응용 문제고 요거는 쉬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다른 내용과 융합하는 단계는요. 이건 수능 수학의 목표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대학교에 들어가서 더 많은 거랑 융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능 수학의 목표지 절대 중등 수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중등 수학의 목표는 뭐냐고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이 응용 문제가 쉽지 않다, 응용 문제를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등 수학에서는 요렇게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친해지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연산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적용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3단계가 있죠? 저 3단계가 사실은 교육과정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고 그 3단계에 맞춰서 교육과정에 그 단원들이 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떤 단어는 공부하기 싫고 어떤 단어는 공부해 보니까 재밌고 나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분명히 친해진 다음에 연산을 해보고 적용을 하는 그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 3단계가 사실은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건지 그 각 단원별로 이게 사실 다 그게 구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영상으로 빼기로 하고요. 오늘은 큰 그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 그림에서 사실은 저 3단계가 다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만 일단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가 되겠죠. 적용을 하는 단원 앞에는 연산을 해보는 단원이 있어야 되고요. 연산을 해보는 단원 앞에는 친해지는 단원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원들이 앞에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뒤에 있는 연산만 계산을 해요? 그쵸? 그런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중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앞뒤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연산은 재밌는 거예요. 연산하면 신나거든요. 선행 빼기도 쉬워요. 맨날 선행 잘 나가잖아요. 연산으로. 그러니까 정작 진짜 목표는 하나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그냥 연산만 한 상태로 내가 공부가 돼 있다. 이렇게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아 그게 진짜로 원래 목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다 큰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수학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큰 그림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공부의 흐름을 좀 한번 보실게요.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학년별로 한번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옆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딱 두 개로 갈라볼게요. 1학기 내용들로 한번 쭉 갈랐고요. 2학기 내용들로 쭉 갈라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1학기 내용만 먼저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중등수학 1학기들만 모아보면요. 이렇게가 됩니다. 아, 그럼 뭐가 이렇게 되게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는데요. 요거 원칙상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무조건 연산하기 전에 친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배우고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가 새로운 숫자들에 친해지는 곳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연산을 좀 배웁니다. 아, 그러면 그 연산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가 무조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가 이어졌으니까 다시 새로운 숫자 제곱근이라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연산을 연습을 하고 다시 또 함수로 갑니다. 자, 이게 대수학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서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순서가 요렇게 돼 있어요. 아, 따라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요. 중등 1학기들은 대체로 대수학의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보이셨을까요? 저게 대수학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들 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1학년 1학기 때는 잘 안 돼 있고 2학년 1학기 때는 좀 했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많이 열심히 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딱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정작 맨 앞에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위에 연산 연습만 많이 했다라는 판단을 바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좀 머리가 아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반대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때는 확실히 열심히 했는데 3학년 1학기 때가 잘 안 돼 있더라. 오, 괜찮죠.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것만 좀 열심히 파면 되니까요. 어떤 구멍이 생겼을 때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지가 저 순서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보이실 거예요. 나는 2학년 1학기 때는 열심히 안 했는데 2학년 2학기 때는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이 나왔어. 아,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있죠.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대수학의 기틀을 잡는 게 1학기라고요. 만약에 2학년 1학기는 열심히 안 했는데 2학년 2학기는 열심히 했다? 그러면 대수학의 중간이 뭉텅 사라진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고등학교의 메인스트림을 완전히 거스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2학기 땐 도대체 뭐 하냐? 그죠? 그 2학기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학기 이야기를 하려면요. 다시 전체 구조를 보실게요. 자, 이렇게가 아까 보셨던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단부 2학기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2학기 사실 2학기를 다시 모아보면 또 이렇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여기 약간 틈을 틔웠습니다. 자, 이렇게를 한번 쭉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 도형들이죠, 전부. 요거 다 도형입니다. 도형이다가 밑에는 다 확률 통계 이렇게 가죠. 아, 요렇게가 한 묶음이고요. 요렇게가 한 묶음입니다. 뭐가 보이실까요? 위에는요, 이거 다 기하학입니다. 이거 다 도형이에요. 그래서 기하학들의 기초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요, 이산수학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산수학의 기초예요. 따라서 이거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뛰고 이걸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돼요. 아, 통계, 확률, 통계 이런 식으로 가서 고등학교 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등 2학기들은 뭐냐면요. 메인스트림이 대수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이 기하학이랑 이산수학도 섞을 거기 때문에 그 섞기 위해서 얘네가 부가적으로 가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중등 6학기를 통째로 딱 놓고 보시면 아, 메인은 대수학이고요. 대수학이 사실 해석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딱 해야 되는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논리학, 그다음에 뭐 기하학, 그다음에 이산수학들을 따로따로 더 우겨 넣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가 보이시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큰 틀입니다. 큰 틀에서 1학기들이 1학기들끼리 묶여 있고 그다음에 2학기도 기하학이랑 이산수학으로 따로따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여태까지 중등 수학을 이야기를 하실 때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학생분들도 내가 2학년 1학기는 다 안 했는데요. 3학년 1학기는 열심히 했어요. 의학이죠. 보이세요? 이렇게 큰 흐름을 딱 보고 보시면 진짜 의학 소리가 절로 나온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왜요? 중간이 비었잖아요. 학기별로 분류를 해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큰 틀은요. 메인스트림이 딱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때 살아남습니다. 메인스트림은 일단 대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고등학교의 현행 체계에서는 고등학교의 메인이 해석학이기 때문에 대수학이 안 된 상태에서 해석학을 할 수는 없어요. 아, 따라서 대수학이 무조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기하학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하학하고 이산수학은 어떻게 다른 거냐? 이산수학은요, 솔직히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확률과 통계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한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기하학은 이과를 위한 거네? 아닙니다. 기하학이 없으면 해석학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 중에서 진짜 골 때리는 학문으로 해석 기하학 이런 게 있습니다. 머리 터져나갑니다. 미적분 플러스 기하학이라 와 돌아버려요 그거. 그런데 그런 레벨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솔직히 가장 기본적인 문과 학생들도 해야 되는 미적분까지만 올라가려고 해도 해석학 그러니까 기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메인은 무조건 대수학 그리고 그거 위에 기하학이 꼭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어느 학기는 열심히 안 했고 나는 어느 학기는 잘 안 했었구나 하면 반드시 그게 구멍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혹은 이번 겨울방학 때 뭐 각 학년별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는 안 됐었다? 그러면 그게 메인이 있겠죠? 메인 스트림이 있을 거예요. 그 스트림에서 내가 빈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2학년 1학기 때 놀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인 적이지 그게 절대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 체계가 왜 이렇게 나선으로 돼 있냐면요. 이것도 이거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절대 학생은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이 또래에는 원래 사춘기도 겪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되게 풍성하게 커야만 해요. 그걸 많이 겪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까먹어요, 당연히. 까먹는 거니까 그 까먹는 거,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좀 안 돼 있다. 돌아가세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지지 않게 지금 예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사실 지금 이 영상이 되게 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원래는 이 고등학교 공부가 좀 제대로 되는 거고 중등도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히는데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량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되는 대로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이 후속타 이야기들까지 다 한번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자, 어떻게 오늘 좀 큰 그림이 좀 잡히셨을까요? 중등 수학은 절대 단원별로 딱딱딱 분류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잡으세요. 큰 그림을 잡으시면 중등 수학에서 이어지는 고등 수학까지 쭉 공부하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려야 될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